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이 뭐 매일 그렇지만 오늘 거의 천기누설에 가까운 얘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아침에 수영하면서 또 이게 여기 사무실로 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3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제 거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문자로 나타난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역사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사는 법방,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역사 얘기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기 와서 직접 수업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2년 전부터 계속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이 되어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마음 먹은 만큼 되어지면은 그때가 바로 일이 터진 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몸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제가 시작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한 치료받은 지 2년 됐는데 2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 계속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아닌 염려. 그러니까 그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어 멀리서 와가 또 그것도 그렇고 수학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됐다.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 같은 생기가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반도 안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으로 역사를 기술해 왔고 그렇게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역사는 이 반도만의 역사는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왜냐? 단군이라는 허상을 잡고 나서도 우리가 인류 10월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근거를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한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 세포 하나하나에 인간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불현듯 그냥 우연치 않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조그만 기분이 좋고 신이 나면 어깨를 들썩들썩합니다. 한마디만 해가지고 무당기질이 다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무당들이 하는 당신은 아픈 사람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어느 사람에게 조금 더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한테. 왜냐? 자,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은 몸 안에 신이 들어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한 선생님 하신 말씀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든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것을 알고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70%가 산입니다. 자, 이 산이 많으면 이 지자의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땅 자체는 바로 신국, 신이 응하는 곳입니다. 신이 잘 응하고 또 거기에서 있는 사는 사람들은 거의 무당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도에 따른 무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무당은 자 지금 무당하고 명함을 내면서 무당짓 하는 애들 인간들 뭡니까? 4차원 세계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더 고차원 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석가나 예수나 뭐 공전은 저를 빼고 이런 분들이 또 5천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10천을 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천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터득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야 됩니다.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그러하답니다. 스스로 그러하게끔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놔둔 자에게 뭡니까?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있는 탁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자, 지금 왜 사람의 몸속에 탁기가 그렇게 많이 차 있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공부를 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주입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이 탁해지는 겁니다. 바른 공부를 하면 몸이 살아나요. 자, 제가 산에서 떨어지고 1급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1급 장애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만 까딱까딱 하고 손발을 다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만큼 회복했다는 그 자체. 제가 공부하면서 몸이 세포가 하나하나씩 살아나는 그 느낌, 그것을 느껴보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반만 전에 문자도 우리 역사의식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몸이 바르게 잡혀지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집니다. 자,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사람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실 내에 있는 무당들은 뭡니까? 신에 쓰여가지고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신을 부리는 시대가 옵니다. 자, 제 자랑도 아니고 이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수행 안 해도 마음이 지극하면 그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멀리 있는 분이 딱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어떻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물을 떠놓고 그 물을 5분 후에 마십시오 그러면 몸이 병이 나요. 그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그 방법을 하면은 모두 여기서 10리바, 100리바, 1000리바 있는 사람도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게끔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공부는 제가 맨 처음 할 땐 그냥 역사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남들을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왜? 전혀 이전에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하니까. 사실 근데 저도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왜냐?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시중에 나온 책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 일만 하루 왼종일 몇 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근문식을 번역하고 근문식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자, 원문은 원문 그대로 봐야 그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런 책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르면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제가 워밍업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천기누설에 가까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걱정 오는데 그 골목으로 이렇게 사무실도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차가 옆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보기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한 10cm 정도? 아마 조금만 있으면 부딪혔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딱 그 기사를 보니까, 운전사를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핸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부딪혔죠. 근데 간발이 차로 벗어나더라고요. 간발이 차로 그냥 다치지 않게 됐죠. 만약 다쳤으면 이 방송도 못하고, 뭐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방송 이제 중단을 해야겠죠. 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몸에 뭐가 푹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놀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오는데 이걸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밍업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특히 제가 늘상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쳤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시간, 제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이제 그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치료할 때 그 마음으로 할 때는 보통 1, 2년 이렇게 걸립니다. 왜? 공부시키면서 그리고 몸에 타기를 뽑아줄 때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부는 꿍푸가 돼야 됩니다. 꿍푸가 뭐죠? 공부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몸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몸 공부, 마음 공부, 가장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몸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가 아니라, 자,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지금 이 선천시기에는 몸 공부가 충분히 돼야지 마음 공부가 됩니다. 이제 후초에 대한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땐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공부하려면 몸이 성해야 됩니다. 몸이 성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요새 뭐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몸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강의가 들어옵니다. 자, 우선 강의하기 전에 우리는 강의 내용부터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8월 9일날 또 8월 9일날 순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극문신고의 어떤 상하권을 봤을 때 한 권 정도가 달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순이 자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 여호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알라는 자 우리가 이슬람교에서 창조시는 성기는 알라가 바로 순입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문자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종교상의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근데 앞으로는 사람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선천적에는 신의 부림을 받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사람이 신을 부린다는 자체만 알아도 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게 보면 예수가 사람을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병자를 고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병자를 귀신을 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몸에는 병이 든 것은 귀신이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귀신이, 자, 신기의 흐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한 10몇 년, 15년, 5년 정도 전에, 15, 16년 전에 하여튼 우리나라의 도인이란 도인은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나보게 됐냐? 제가 이 공부를, 그때는 이 고대사 공부하는 사람이, 고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엮이니까 계속 엮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도인이 와가지고 박 선생이 들어야 일이 되니까 같이 뭐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하여튼 전국 방방곡곡을 또 돌아다니고,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은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신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천상계, 심계의 정리가 다 끝났다. 이제 그것이 현실계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될 때가 되었다. 그게 십몇 년 전입니다. 물론 이 신계의 시간하고 인간계의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섭에, 자, 무슨 인간계의 일이 되어질 때 신계의 일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인간계의 일이 투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병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3차 대전은 바로 2019년 중국에서 무한폐렴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병으로 사람들을 계속 갈군다는 얘기죠. 갈구게 되면서 겁을 주다는 얘기죠. 겁을 주게 되면서 사람을 정신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그냥 차린다고 차려집니까? 알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려도 정신이 바로 차려지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옆에 어떤 사람이 팍 쓰러졌다. 근데 그 쓰러져도 그 사람이 맡긴 혈자리를 알고 그 혈을 풀어주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절대 긴장을 안 합니다. 허둥대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산에, 북한산을 갔을 때, 북한산에 이렇게 이제 저는 암벽을 많이 탔으니까 타다가 이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같은 무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얼굴이 확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는 동료들이 막 뭐 하고 뭐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막혔어요. 물어보니까 올라오다가 야쿠르트 한 병을 마셨는데 그게 탁 받쳤다. 그렇게 받쳐가지고 혈이 딱 막히면 그 죽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자, 잠시 그 배낭을 옆에다 옷두리를 벗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조금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니까, 옷두리를 벗고, 그러니까 잠바죠, 잠바. 그래가지고 이제 목 뒤하고, 이 척추 쪽, 그 막힌 부분을 딱 뚫어주니까 한 1, 2분 전에 확 원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냥 쉽게 풀어냅니다. 자, 산에 가서 사람들이 갑자기 주저앉을 때, 그때 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혈이. 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몇 번 제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풀어줬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까 당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면은 모든 게 허사가 돼버리죠. 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19 전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19 산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 사이에
막히면 5분 후에 쓰러지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사람이 기가 막히면 바로 죽습니다. 자, 기가 안 막히게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을 다 알아야 돼. 자, 저라도 가다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어디 가서 피곤하다든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를 풀어줘. 그 막힌 혀를 뚫어줘. 기혈을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기혈을 뚫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제가 기혈을 뚫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기혈을 뚫어주는 방법을 하면 어떤 심각한 병이랄지라도 다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암마저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질병은 간에서 90%가 옵니다. 그래서 간을 그렇게 잘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알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자,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병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있고 또 백신하는 것을 맞게 하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백신만 맞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백신의 독 때문에 사람의 몸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요새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튜브라 방송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이 백신의 해독에 대해서 해독은 독을 푸는 게 아니고 해독은 독이라는 얘기죠. 이 해독을 하는 방법, 해독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가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제 귀를 좀 열어야 돼. 귀를 열면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귀를 열면 또 기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데에서 따라서 기혈이 닫고 열리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몸을 풀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한 3, 40분 계속 운동을 합니다. 물론 산에까지 거기 하면 한 1시간 정도 하겠죠. 그렇게 매일 운동하고 또 와서 수영을 하고 또 수영하면서도 몸을 기혈을 또 풀어주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강의를 해도 전혀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사전부터 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치냐? 병으로 쳐요. 병으로 치기 때문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냥 바로 터득하기 있죠. 근데 터득하면 뭡니까?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의 시간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수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제목은 동학난 이후, 동학난이 언제 일어났죠? 1894년이죠. 세계의 질서는 동북아에 위치한 조선이, 이 조자가 뭡니까? 조자가 이 앞에 이 좌변에 있는 이 자가 맨 위에 류주 할머니고 그 염제 신동시 요게 십자고 일자가 대화 주십니다. 바로 삼신이에요. 자, 삼신에게 사람의 그 후손이 잔을 올린다는 말이 바로 조자입니다. 자, 우리는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조상의 뜻을 기리고 조상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선자는 곤에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조선이 지구촌의 천자국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급살병. 이게 죽일살도 쓰지만 이게 죽일살입니다. 요걸 말하는 급살병으로 인정청소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자, 급살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전에 한번 중국 무안에서 좀 보여줬죠? 그냥 그 병 고쳐달라고 하다 돈 막 뿌리면서 그냥 팍 쓰러져 죽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됩니다. 병으로 조울과 방정을 떠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 가지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왜?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이 음양조화균에 맞춰서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걸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으로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다 죽이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의 백신을 맞히고 그냥 졸갑방정이죠. 졸갑이란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졸갑방정을 많이 뜬다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졸갑이란 말이 뭐냐? 끝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참지 못하고 치는 몸부림치는 거나 방정 맞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졸갑방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졸갑방정을 뜨는 거예요. 알면은 방정을 안 떠죠. 마치 손에 가시 든 것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방정을 떠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작업이 시작을 알리는 징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2019년 중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3차 대전은 병으로서 판을 가릅니다. 만약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어떤 무기로 이렇게 하면 지구가 다 몇 번이고 막 뽀개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 자체가 공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지에서 자 이런 게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빈 공각이니라. 빈 껍데기란 말이죠. 빈 공각이 껍데기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지인 사람에 와서 어떤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자에서 모두 가위바위보 할 때도 3-3번도 하고 3-3번 해서 모두 결판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 병은 앞으로 어떤 병으로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느냐. 그 병이 맨 처음에 우리가 급살병이라고 했을 때 급살병이 올 때 그 급살병은 엄청나게 더 센 바이러스로 오든지 아니면 천지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천지 기운의 차이로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사람이 뿌리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백신을 맞겠어요. 자, 지금 세계에서 53억 인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73, 4억 되나요? 그러니까 그 백신 맞은 인간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맞고 죽을 거냐? 이제 그 푸는 방법은 항상 하늘에서는 이를 버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내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알고 그렇게 하면은 되어집니다. 자, 동학난이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 중심이 이 한반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일이.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신명을 잘 대접하는 나라여서?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입니까? 자, 반만년의 문자로 가지고 풀어보면은 우리가 바로 현 인류 문명의 어떤 그 씨를 호태하고 뿌린 것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밖에서 굉장히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자, 이런 강의를 할 때, 자,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오늘 이 청기 누설에 가까운 노래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유해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뭡니까? 밖에서 시끄러운 자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밖에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뭡니까? 자, 이걸 통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이런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은 이제 빨리 알고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아까도 동학난 이후부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세계에서 어떤 일이 확산되었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일러전쟁, 흔히 러일전쟁을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은 앞에 이렇게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때 역사를 보면은, 자, 일러전쟁은 뭐니까, 이때 일본이 이김을 해가지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처음 최초의 전쟁인 거죠. 그렇죠? 자, 일러전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선이 망하는, 그 썩어빠진 518년 동안 백성들을 쥐어짜던 그런 악랄한 그 이씨조선이 망하는 계기를 만든 겁니까? 그래서 일러전쟁 이후에 외교권 박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20년에 또 뭐였습니까? 한일 합방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씨조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무나 고마운 나라죠. 그 썩어빠진,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모가지를 땅떼가 날려야 됩니다. 왜? 중국을 빨기 위해 가지고 아주 노심초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왕이 전부 다 그랬지만은 세종이 가장 악랄한 인간이었죠. 왜? 사람들이 노비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조선 중기 때 50%를 노비로 만들었어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조 때 노비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네 어떤 정권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 문제도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중국만 빨면서, 그러니까 명나라만 빨면서 그 왕조를 지탱한 것이 바로 이씨조선이었어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 역사를 가장, 이 동방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적 역사, 세계적 역사도 다 왜곡시킨 그 원초를 제공한 게 누굽니까? 바로 공자예요. 그 공부죠. 공중이라고 그러죠. 자, 이 공자를 쭉까지 빨았던, 자, 공자보다 더한 아주 치졸한 맹자를 빨았죠. 맹자는 뭡니까? 공자의 좋은 말만, 그러니까 상단을 잡고 하단을 잡고 이야기하는 순자죠. 상단을 잡고 인간은 이러해야 하느니라. 인간이 뭘 이러해? 이러하지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던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하게 되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런 왕조가 이씨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럽고 치사한 아주 굴욕적인 이런 나라를, 이런 왕조를 뭉개뜨린, 자기 나라에서 자기 왕조를 넘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 군인을 아꼈어요. 다 그것도 자기네가 선비나라, 웃기지 마요. 선비나라가 아니에요. 단지 어떤 부국강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생활은, 자, 명나라한테 형아 나 좀 살려줘,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자기의 힘은 키우지 못하고. 자, 이렇게 일러전쟁 이후에 이것이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에 있는 이런 더러운, 진짜 이씨조선이 좀 화가 나가지고, 자, 이런 왕조를 멸하고, 자, 이것을 일본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그 토대가 뭡니까? 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교육을 시키고 또 기관 사람을 다 해놨죠. 하수도 깔고 상수도 깔고 또 철도 깔고 병원 세우고,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외국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이 한 게 더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낼 수 있게,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자, 1차 세계대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하늘의 뜻대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럽에서 방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럽에 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은 자기네 일에, 그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서 신경을 못 쓰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기반을, 일제 때. 자,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중일전쟁은 1937년. 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었죠. 중일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반이 36년 동안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됐다. 일본은 너는 네 나라 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주장하게끔 만든 게 바로 2차 대전이었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 지구의 여러 가지 신생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죠. 자,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주장하게끔 말했죠. 그 뭡니까? 하늘이 그렇게 되게끔 할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요새 2차 대전은 일본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짜는 과정이었죠. 자, 판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거의 90%, 70몇 프로, 90몇 프로 다 공산주의 사상에 머리가 돌아가 있었죠. 근데 한 분, 이수만 박사만, 그분을 토대로 그 주변에 있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주이신 때 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네가, 이 전주시가 지들은 폐악질을 어느 정도 삭감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전주이 씨를 내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도 역시 이씨 조선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돈에 보세요. 자,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독립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 있죠? 우리를 아주 개같이 만들어버린, 쪼다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인물들이 다 있어요. 이태규는 내가 얘기했죠. 저기 노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노비하고 그 잠자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묘비, 자, 이런 게 비리비리했습니다. 양반들은. 그렇게 하고, 이태규에 있죠. 이율곡이 있죠. 또 세종이 있죠. 심사위는 왜 있습니까? 뭐 했는데? 뭐 우리나라 그 일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지표를 마련해 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조 때 인물을 하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죽은 귀신들, 이씨 조선에 들어온 이씨들의, 전주 이씨들의 그 초상이 있다는 그 자체는, 이 자체가 바로 이씨 조선의 연장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내용, 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전주 이씨, 그 이씨 조선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 고대사 공부할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문자학을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화나고 성질나고, 이거 너무나 외국식인, 우리를 완전 쫄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아주 쫄장부로 만들어버린 그 왕조가 바로 이 시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차 대전 2019년 중국 무한패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언제 끝날까 어떻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언가들의 얘기를 잠깐 참고해 보면 내년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자 우리 현상에서 보면 뭘 보면 아느냐? 이제 천연두가 돌기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바로 급살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천 역사를 정리하는 최종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비상사태라고 막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이나 천연두나 대상포진이나 어떤 증상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 뿌리기 전에 어떤 밑법을 까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언제 끝날 건가? 그냥 끝난다는 얘기는 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기다노 승정의 말을 빌리자면 425만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425만, 우리나라가 지금 5천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의 인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병으로 다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게 그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증산 선생이 짜놓으신 천지공사란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이 내용을 알고 천지공사 내용을 수십 번 보았기 때문에 이게 이때가 이런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증산 선생을 모시는 곳에서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거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순정리에 말했듯이 증산대 선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만인이 다 함께 기뻐하는 만일 하멸이 뜻을 취하시오. 자, 만인이 다 함께 기뻐하는 일이 벌어져야지 기뻐하겠죠. 하멸 훼손도 김보경의 집에서. 자, 김보경은 이 증산대 선생의 제자입니다. 병자 정축을 외치시며, 자, 병자 정축을 뭘 얘기하느냐? 자, 병자 정축을 잠깐 보십시오. 병자, 우리가 병자, 이 병이 붉은색이죠, 그렇죠? 화균 아니에요. 자, 병자는 빨간 주의해다. 부지런한 주란 뜻이며 나부는 가나수이다. 자, 지혜를 뜻하며 바다 위 태양이라.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다 영향을 미친다. 자, 병자 정축부터 이제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그 이분에서 1936년 그 3년 뒤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전쟁이 일어났죠. 자, 이 전쟁은 자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판이 마련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부면 가나수이다. 이제 가나수라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나부면 드릴랍, 음을 들여가지고 음에서 어떤 의미를 풍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0간지를 나부면 60간지를 음양 오행선과 중국 고대의 음운 이론을 이용해서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형용사 붙여 30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자, 또 태어난 해의 나옴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다. 근데 지금은 사람의 운명은 지금 사주로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사제 사주를 푸는 사람이라도 볼 수 없습니다. 왜? 천지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절대 누구한테 관상도 사주도 보지 말라는 증산 선생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 가나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자 정축의 가나수는 낙수물이다. 낙수물이 뭡니까? 그냥 뚝뚝 떨어지는 물이에요. 그냥 세차게 오르는 물이 아니죠. 자, 이 병자 정축은 가나수란 말이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 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내리는 비는 차디찬 땅을 녹이고 새싹을 돋게 한다. 자,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45년에 해방이 됐고, 그 해방은 자, 우리가 스스로 국가를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랬죠? 신탁 통치를 했죠. 북한은 소련이, 이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다가 또 이제 북한 쪽에서는 뭐 그것을 찬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신탁 통치를 신사 통치의 어떤 시간은 자기가 우리 거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뜻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나라도 세우고, 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한 거죠. 정부 수립이 아니죠. 건국을 한 거예요. 자, 건국을 하고 그 당시에 이 나라에는 한 90%, 작게는 70%, 많게는 90% 정도가 공산주의 사상에 다 눈이 돌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저기 북한에서는 뭐 지주라든지 공부한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에 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자, 전쟁이 터짐을 해가지고 남북쪽에 있던 지주들이나 공부했던 사람은 다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남쪽에 있던 애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던 다 올라가는 빨치산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섞이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자, 누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누가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자,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나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 구도가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2조 때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한 해원하는 나라입니다. 해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져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하게끔 만든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되게끔 했느냐? 자, 하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줘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눈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합하게 다 배당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냈습니다.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좌파 애들이 김영삼 때문에 자기 애들만 있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해원하는 그런, 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미 기반 시스템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판을 쳐도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판이 걸린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터닝 포인트 하면서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끝나는 후 식민지 상태에 있던 민족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각 나라마다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니들이 과연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족속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풀어놓으니까 지 맛대로 막 하려고. 네가 뭐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면 나도 사람이다. 너도 네만 젠틀맨이야? 나도 젠틀맨이다. 뭐 이런 노래가 나왔듯이 그 마찬가지로 니캉네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하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거죠.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말을 듣게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머리에 칩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도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판이 다 끝났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판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판이 어떻게 된 거를 알면은 그 판이 개판이면은 개판 속에 들어갈 그 속 있지 말고 개판을 벗어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판 속에 개판 속에 나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지금은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후라이팬에서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있는 바닥바닥 뛰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그 판을 벗어나면 그 후라이팬에 벗어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난 채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자, 제가 항상 말하죠. 속세를 살면서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지 이 현재의 모습들이 그냥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씨앗에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있으며 싹을 틔우지만 온도가 높고 물속에 갇혀있다면 씨앗은 썩어버려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회와 시간, 조건이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 상황과 조건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과 정은 화기는 땅의 차와 축이 찬 기운을 녹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전에 늘상 얘기했죠. 화는, 불은 물질을 변화시키고 성질을 완전히 다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자, 가나수는 장유수를 돕고 천하수를 도와준다고 봐도 좋다. 자, 구름에서 떨어진 비를 가나수로 하고 번개가 동반하여 소나기가 되어 계곡에 흐르면 대개수로 하고 잿강이나 큰 강물처럼 흐르면 장유수로 하고 논이나 댐 등에 가두어 농사짓는 물을 천하수라고 한다. 자, 이것은 뭐냐, 엮여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나수와 천하수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다. 그렇지만 하늘이 다른 만큼 성질이 다르다. 병자 성주 가나수는 농부에게 봄이 왔으니 씨를 뿌리라 재촉한다. 함께하는 인연에게 기회를 주고 피하려는 인연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받지 못하면은 그는 아무 자기가 어떤 기회를 활용을 못하게 되죠. 자, 지금 천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이 완전 개판이 됐지만 개판을 벗어날 수 있는 생기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하냐?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요. 기운이 굉장히 세게 옵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게 오죠. 세게 온다는 내용도 부드럽게 오면서 몸 자체를 완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런 기운을 써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피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병 때문에 졸각방지를 떤다고 그랬잖아요. 별로가 또 아닌 것을 가지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사회생활, 어떤 게 사회생활인데 그걸 잘 모르죠. 그것이 단 순간적인 일인데도 그것을 못 참아내요. 인연이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인간들은 그 기회,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던져버린 거죠. 새 출발 기회를 알려주니 상대방의 소질과 특징을 잘 파악하고 시기적절하게 베풀어주는 자상함이 있다. 잠자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니 세상을 증식한 재주가 있다. 서두르지 않고 준비한 내일을 기약한다.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만 졸과 방정. 그것을 하지 말고 이제 제3자 입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소는 위에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땅 밑에서 속에서 아주 깊게 흘러가는 물이다. 상당히 소심하고 속으로 항상 은밀하게 은유한 가운데 잘 타진해보고 계산하고 꼼꼼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에 자기 방어의식이 강하다. 자, 희신대운을 흐르면 타산적, 이지적, 세심한 성격이 잘 조화가 되어 성공할 수 있는데, 자, 삼가단 얘기죠. 자, 기쁜 마음으로 대항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냅니다. 근데 삼가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왔고 무한 폐렴이 왔고 그 폐렴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고 있으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기자,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은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런 병들이 왜 올까라고 몰랐을 때, 이러면은 제 몸이 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이것저것 재다가 잘못 판단해서 실패하게 된다. 자, 이게 대다수 인물, 자, 5천만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패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소는 처음에 떨어진 빗물이다. 빗물에 새싹이 돋고 잎이 핀다. 조용히 내리는 빗물 만물을 소생시키는 자상을 간직하고 있다. 생명을 깨우는 물이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다 바로 뭡니까? 생명을 깨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거 방송할 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제가 안 하고 성사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뭡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 일을 탈 없이 가을 세상, 구천 가을 세상 넘어가느냐, 그 자체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암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듣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겠죠. 자, 보세요. 다시 병자 정축을 외치고 밤새 불을 쉬며 시절 화명 3월 후요. 자, 시절에 꽃이 3월에 꽃이 맑고 3월에 비가 내린다. 풍류 주세 백세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네. 철꽃은 내 도둑이 3월 비에 밝게 피고 온 세상이 백년 티끌 내 무대도의 풍류를 씻어내니 우리 득이지추가 아니라 득이지추. 가을의 뜻을 얻는 거예요. 가을의 뜻을 얻는다면 사는 거예요. 라고 노래하시며 공사를 보았다. 자, 득이지추, 가을 기운, 추석 기운을 받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증산 선생이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뭡니까? 태울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울주는 증산 선생께서 내려주신 주문이죠. 물론 김경학이라는 분이, 김경이라는 분인가? 그분이 태울주 상황 흠리시아 노래 흠리 사파 이것을 계속 자기 도통하게 수행을 했는데, 이제 요 앞에다 훔치를 붙여라 해가지고 훔치 태어전 상원군 훔치야돌의 훔녀의 사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전주 이씨들은 이것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전주 이씨들이 이 하늘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늘에 대고 기도팔이 않습니다. 전주 이씨를 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이 방송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다 조선의 음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속의 중국을 대국이라 이르나 조선이 그동안 중국을 섬긴 것이 은혜가 되어 소중하가 장차 대중화로 바뀌어 대국의 칭호가 조선을 옮겨오게 되리니 그런 엄습을 벌일지려다. 자, 중국이 자 주기 장막이라 해가지고 딱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중국이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을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가 아니야. 중국을 밑밥을 깔고 우리를 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속에서 이름을 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중국이 조금 잘 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또 하면서 뭐 1대1로 해가지고 다 자기 영향권으로 놀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저기 진도에 저 중국 놈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 좀 만들어 놓고 도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 서해안 쪽으로 철도 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자기 영역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했으면 중국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이 막 나고 있죠. 지금 완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느냐. 자,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중국을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몰아가던 굉장히 어떤 굴곡에 아니 어디에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 뭐든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퇴락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다 발전했다. 이제는 이 선천 역사에서 발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이 이제 다가왔으니 이제 중국은 별 볼이 없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 중국이 펠로시인가요? 펠로시가 저기 대만을 방문하면은 중국이 미국을 한판하겠다고 막 떠버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기 중국 내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자, 중국에 지금 되어지는 것이 자 경제 문제 또 뭐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영국 더 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경제로 호황이 되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건방을 떠는 그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운명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자,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이것 좀 알려줘야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띄울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간에 매몰돼가지고 그때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반드시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리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려면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반환점이 돌았고 이제 반환점이 돈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 안 돼. 세상 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꿔지는. 근데 몸이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예전 보던 대로 그대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영국 더 타임스라는 잡지에서, 아니 신문인가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몰락은 시작되었다. 자, 중국이 거대한 몰락이 시작됐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의 주물파인 썬데이 타임스가 7월 30일 월드뉴스 16면과 17면에 부동산 폭동, 고용위기,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세 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특집으로 보도에 주목을 끌고 있다. 자, 이런 폭동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철판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새가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끝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단지 예언서라든지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국 부동산 위기와 대규모 시위.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인민들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산당 자체가 통제국가 아닙니까? 근데 통제하지도 못한 그 자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중국 왕조가 망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반드시 시위가 있고 대목, 어떤 난이 있었죠. 자, 황건적인 난, 홍건적인 난, 뭐 이런 난이 있어 왕조가 멸망을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시위가 일어난 것은 중국이 망한다는 그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시위가 이제 중국을 다른 것을 쫓겨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을 완전 갈아버리죠. 이제 갈아버려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5억인가요? 13억인가 모르겠는데. 자, 그 인구중 한 10만 정도 삼고 다, 속아지게 됩니다. 더 타임스는 지금 중국이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이 있다는 부도와 공사가 지연 제때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출 상한 거부 움직임과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얘네는 우리는 딱 가면은 뭐가 다 마련되어 있죠. 자, 보일러도 되어 있고 뭐는 다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들어가면 그냥 시멘트만 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일러도 자기네들이 자기 돈 들어가지고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도 시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짱깨들은 그러니까 식지를 못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자, 중국의 고용위기. 이런 낮은 취업률은 중국 특유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제로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있는 지역은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나가면 어떤 제재를 가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정책에 따라 상강년 내내 북경, 상해, 선전 등 주요 도시가 대규모 봉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자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이 기사를 보면서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다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는 본음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 중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정신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왜? 중국 땅은 이제 우리 땅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중국에 쓰여진 지명을 한자음 그대로 본음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주요 도시가 대규모 봉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 여력을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 중국이 변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느냐. 그게 생각. 자, 이유는 스끈평. 내가 시진핑이죠. 스끈평이 강력한 지시 때문이다. 스끈평 주석이 3년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방역 정책이라고 강력히 내세웠던 대표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해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스끈평이 대표적 지적으로 선전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국의 최선의 정책으로 강조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4월이 상해 대봉쇄와 같은 조치가 올 하반기에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무분별한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약관하다. 불을 보듯이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죠. 자, 통제 범위를 벗어난 중국에 닥친 부동산 위기와 고용 위기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다. 스끈평 주석이 세계의 프로젝트라 주장했던 1대1로도 벽을 만났다. 1대1로가 뭡니까? 다 자기 영역권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조금 사니까 건방 떠는 거예요, 저 새끼. 자,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다 거짓된 역사예요. 함부로 누에를 용어로 말하는 족속들인데 허풍이 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뻥을 뻥인 줄 알면 중국 놈들은 우습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채무의 덫을 안겨줌으로써 배당권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고, 자, 이 중국은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중국 역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디커플링은 중국을 진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더 타임스는 냉전 시절 제임스 슐레시거 미 국방장관은 소련을 막강한 힘과 지식을 지닌 10피트짜리 거인인 양 과대평가에서 잘못된 정책을 범한한 실수를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거죠. 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어떤 실체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얘는 대단해. 그러면 먼저 자기가 꿀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꿀리고 들어가면 그 사업은 백전백패입니다. 알고 정확히 어디를 쳐야 되는가,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방법론이 나오죠. 중국에 대해서 강점만 주목하고 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10피트 거인으로 봤다가는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 과다한 대응, 미국이 경쟁력조차 갉아먹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 보세요. 자, 유럽의 모든 중세에 다시 신교가 나오고 어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 나온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 백가의 그 사상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응용을 해서 그걸 걔네들 인정을 해요. 유럽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늘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남조선에 사는 우리의 직계조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근문신고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에서 이 근문신고에 대한 연구를 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외국, 특히 유럽 사람, 뛰어난 사람 굉장히 뛰어나요. 알게 되면 그 방법대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딱 알아요. 이 남조선을 잡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미국에서 나사에서 여기 주역이 기본소환이에요. 그렇게 공부가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동양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자,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야 된다고, 가야지 동양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가장 약점은 정확히 영국이나 미국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를 키워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걔네들은 아는데, 미국이나 영국, 또 영국은 영국 자치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는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죠. 자,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고를 홀홀 나르는 백조가 되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아주 홀홀 나는 백조, 독수리, 이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내용, 이재수 강의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조금만 1%만 따라도 전 세상의 역사는, 이 현 인류 역사의 문명은 바로 고조선 문명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뻗치다가 봄과 여름에 뻗치다가 이제 여름 극기 시간에 뻗치다가 이제 가을 시대에 들어서 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생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우리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모든 나라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 이것을 알면 내 자신이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되는 방법은 누구한테 믿고 따르고 이게 아닙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영들을 바로 내 몸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죠? 염제 신동시 그분입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된 스크핑의 주장은, 이 이놈들이 그래요. 자기네 별것도 없으면서 남의 거 갖고 이건 내 거야 하는 놈들이,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족속들이 뭔 자기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 판이 이제 결정 날 때가,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공을 날 때가 됐다. 누가 날든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면 됩니다. 우리가 날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선생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몸속에, 어떤 세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뜨리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자만심은 수많은 취약심을 만들어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가 언제 하면 이제 요새 이제 칼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원문을 조금 묻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되었나, 약간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더라고요. 이것은 왜 정신병적인 어떤 그 생각 속에 빠져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정신 빠진 생각으로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맹자의 학설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주자의 학에 빠져있던 이조의 꼴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자, 이조가 그렇게 되어진 거 보면은 공산당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명약관합니다. 자, 터닝 포인트 좀 더 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제가 그 터닝 포인트는 쭉 해서는 모르고
그거에 하나하나씩 설명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은 분은, 번역서라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번역한 거는, 의미 자체가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됐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말에 쫓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거기서 어떤 의미로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치를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위에 건하고, 자, 살아있는 체계는 유기체죠. 자, 그 같은 방법이 뭐냐? 자, 상호의 관계성과 상호 의존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자, 이 세상은 떨어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보충해 주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 방식은 되지 않고 생태론적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를 봤을 때 한 곳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몸을 치료할 때, 자, 간이 아프다 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발목이 아프다 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발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목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 거기 반드시 문제가 관절에는 담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담을 치료하면은 담을 더 보강해서 치료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하고 방광을 또 다스려 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몸 전체를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의학적 입장이고 이것이 생태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방법, 그 관점으로 보는 체계가 되어서 각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되는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또 그 전체에 대해서 부분이 되는 다양한 수준으로 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죠. 자, 만약 얼굴에 엄청난 어떤 타격이 왔다. 그러면 거기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대해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게 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지만 이렇게 짜여진 체계가 흩어져 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개념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그 사회나 국가나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어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게 된다. 자,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가 나는 간의 역할을 할 거야, 난 심장의 역할을 할 거야 하고 들고 일어나면 몸이 뽀개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시키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고기가 나쁜 거 곧 찝어줘 가지고 인간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은 인간인데 걔한테 부추겨 가지고 자살을 하게 하고, 자살을 해가지고 타살 비슷한 타살을 빙자한 자살이 되죠. 뭐 그렇게 된 경우 이때까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흔히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어떤 자리를 올라가려 할 때는 실력보다는 혹하는 말로 호도. 자, 너 왜 정말 그러니? 호도 중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도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어를 많이 쓰니까 이런 말도 요새 쓰더라고요. 호도, 얼마분에 넘기면서 속이는 거나 갑주다, 이런 말입니다. 호도해서 권력을 탐험을 하는데 이것이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선한 수법이다. 왜? 얘네들은 너무 이따 한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한스럽게 살아왔나? 자기 조상들이 2조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PC 좌파들 똑같아요. 자, 이때까지 원한이 없이 살았던 조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원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데 그것을 현실 속에 자기 이득을 위해 가지고 그 한을 풀려할 때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빨갱이의 특성입니다. 민도가 낮은 순간은 그들이 하는 말장난에 잘도 속아 넘어가 국가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1980년 5.18 전라도 광주 폭동이 일어난 후에
42년이 넘도록 좌익들이 말장난에 놀아왔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수와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스템은 더러운 이조가 만들어낸 천출로 태어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 원신들이 자선줄을 타고 자손에 붙어 원을 풀게끔 하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해원을 하기 위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냐, 항상 이 세상 모든 만유는 음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렇게 해원을 하게끔 이것을 음적으로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가을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은 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서 깔려 있죠. 자, 그 시대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려질 때 일반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해원 시대를 인지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자, 그렇게 분자들이 세포균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고 교대로 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된다. 그 세포는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는데 그것들 자체가 소화기관 혹은 신경체계 같은 더 큰 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치저물하고 근치저신이다. 이게 대학에 나오는 인물이죠. 멀리서는 우주 만물에서 보고 가까이에서는 내 몸에서 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표현했던 내용이죠. 자, 이런 분들이 그 물리학자라도 이 동양학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물리학을 동양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동양학을 물리학적 이렇게 양쪽으로 번갈아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동양학에 굉장히 심취한 분 중에 한 사람이죠. 마침내 이것들은 살아있는 여자나 남자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며 이 층을 이루는 계충하는 질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족, 부족, 사회, 국가를 형성한다. 분자에서 인간까지 또 사회 시스템까지 이르는 모든 존재, 개체는 통합되어지는 의미에서 전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복잡성에 대한 높은 수준에서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질 수가 있다. 사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분과 전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인간 역사가 다 담겨있다.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더 코슬로는 전체이면서 부분이 하부 시스템을 홀로이나 말로 이름을 붙였고, 그러니까 한번 말을 지어보는 거예요. 음양 거를 전체에서 부분, 근데 홀로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홀로이라는 말은 대중적으로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죠. 각각의 홀로는 두 번째 성향, 즉 전체의 부분으로서 기능을 하는 통합적인 기능과 개인의 자치권을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영어가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단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놨죠. 사랑도 여러 가지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우죠.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또 플라토닉 사랑, 이렇게 또 구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렇게 분석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어떻게 하면 개념 없는 사회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말은 전혀 개념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걔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할 때는 정확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서로 융합, 견제하면서 조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19세기 이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런 시스템 정에서 살기가 가능하지 않게 조금 모자란 인간들을 이 체계에 맞춰 살게 해주기 위해서 백신을 맞추고
칩을 20개 그냥 일회용 잡동사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기득권자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나 인형인간이야. 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포기한 채로 사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백신 맞은 사람은 사람이 사람같이 가. 왜? 기운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이 밑에서 수기가 올라야지 사람이 몸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냥 수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산을 아침에 매일 산을 가는데 그것도 한 5시 조금 아니 6시 조금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산에 가니까 갑자기 119 대원들이 아주 굳은 표정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다쳤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갈 길을 제가 뭐 산에 다니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112 대원이 여기 운동하는 곳이 다 어디 있냐. 저 운동하는 한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려고 할 때 그 한 112 대원이 우리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다시 살리는가 그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갔죠. 근데 기운이 쎄해요.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그 죽은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119 대원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다 백신을 맞았을 겁니다. 생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이나 그 대원들의 기운이 거의 비슷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해보죠.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혼이 나가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은 사람의 기운이 똑같아가지고 사람의 기운이 풍기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또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을 봐도 사람다운 기운이 풍기지 않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내가 도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운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더 좋게 된다는 것보다 사람은 살리는 기운이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독을 몸에서 빨리 빼야 돼요. 어떻게 빼느냐? 그것은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 되고 추젓이 나오는데 추젓을 9월달 되면 추젓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젓을 매일같이 복용을 좀 해주세요. 자, 짠 맛은 수기운이에요. 수예요. 자꾸만 수기운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다 백신 독을 빼내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뺀다 안 뺀다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쑥과 도마늘 또 당근씨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할 것은 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딱 막히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뭡니까? 고전 속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고전의 유명한 좋은 책들 이렇게 보면 그 방법을 보면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이 해결할 수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옹고이짓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보면 새것이 나온다. 이게 말이 아니라 옛것의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자, 특히 책도 요새 나오는 거 말고 고전을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 지금 현재 다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현생이 생이 마지막이고 영혼의 윤회를 막아버린다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차피 우주 가을로 접어들면 윤회는 없어지기에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표상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고로 가을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백신을 맞지 말아 하며 이미 맞은 인간은 빨리 몸 안에 백신 녹을 빼내야 한다. 근데 제가 할 때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못해요. 사람이 돼야 돼요.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말처럼 사람이 빨리 돼야 돼요. 몸에, 자, 그래서 제가 백신을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맞았는가 보니까 이것이 1월 18일 기준입니다. 1차, 2차, 3차 볼 것도 없고 거의 90%가 다 맞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그 백신을 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또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백신 맞아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백신 독을 어떻게 빼야지 하는 방법을 여기 오셔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도 되죠. 더 이상 이제 되지만 저희 이제 백신 맞은 사람 더 이상 상대를 못 하겠습니다. 왜? 너무나 기가 빠지기 때문에 완전 제가 죽을 지경에 가기 때문에 야, 백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무슨 약이 좋다 하면 그 약은 못하는지 해가지고 빨리 빼고 다시 가을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화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